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오늘 이곳 국회 도서관에서 중요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행사장 앞은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의 세미나일까요? 사실 이 국방 안보 분야로 봤을 때 이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방 안보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이 주최하고 육군협회, 한국융합안보연구원, 국방인공지능협회, 국제2비즈니스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관계자, 방산기업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AI 기반의 안보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와 관련된 전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부 그리고 연구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ADD나 카이다 그리고 미래 전력을 담당하는 방사청, 키스트 그리고 각 학계 전문가, 군산 학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력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임종득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의원의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I는 요즘 완전히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발달된 이 현대 문명 체계에 AI를 접목시킴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르고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방 안보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도하고 있듯이 드론전이나 그다음에 사이버전, 그다음에 GPS 교란전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게임 체인지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AI의 능력을 파괴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기반 체계에 대한 공격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AI 알고리즘의 교란, 정보체계의 왜곡,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판단을 조작하는 점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안보 분야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 적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가 정말 생산적이면서 많은 문제인식과 해결책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서 모니터링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제도적, 예산적으로 제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호성 육군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AI 관련 전문가님들 그리고 모든 참석자님들 적대적 AI 위협에 대비한 국방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에 같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사실 AI가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일상 속에 이미 파고들었고 챗GPT로 제미나이로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AI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가 말하는 적대적인 위협, 군사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키워갈 것이며 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어떤 기능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전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 주로 이야기가 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AI 시대 회복 탄력적 안보처를 향한 지식과 협력이 잔입되어서 우리의 국방 전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튼튼한 방파제가 이것을 계기로 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인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AI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그 훈련에 의해서 AI가 결심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융합하고 상호 운영하는 거, 이게 첫걸음인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 있었는데 네트워크 통합도 제대로 안 됐었고 데이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AI를 도입한다고 하면 국방 데이터 센터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바뀌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GPU도 있어야겠죠. GPU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A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그때 사이버 전 사관학교 역할로서 사이버 국방학과를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AI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수한 AI 인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 토론 많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다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차원에서 오늘 제기되었던 각종 위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방향들, 거기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조직 문제,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제도적 문제, 그걸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AI 정책서에 좀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 중에 핵심됐던 내용이 데이터의 문제, 네트워킹의 문제, 보안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병력 중심, 화력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AI가 이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3원에 있는 속도, 그리고 정밀성, 그리고 자율성,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을 때 가장 빨리 결심하고 전장을 리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지금 AI나 드론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1인칭 시점에 자폭 드론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자전, 그리고 거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유선 드론까지, 그리고 AI가 탑재된 온 디바이스 AI까지, 드론까지, 지금 드론은 AI와 결합해서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병력 중심, 그리고 지휘관으로부터 말단 병사까지는 순차적인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의 양상,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C2 체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적대적 AI는 우리가 늘 보안 관련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역에서의 보안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대적 AI를 깰 수 있는 대응책은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도 되게 장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도 한 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방 쪽이니까 AI 관련 보안은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시나 뭐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규제 완화를 해서 AI가 충분히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혁진 박사와 송윤선 박사의 발표가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강장묵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조를 넣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 개발에만 우리가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럴수록 더욱더 보안, 안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드론을 날렸더라도 그것을 재밍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였지 않습니까? 뭐 황법도 다 빼앗기고 하니까 자기 영토를 빼앗겼죠. 다이나믹한 전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 무기 체제의 전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신뢰하고 모델 신뢰하고 센서 신뢰해서 결국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이 추적하고 이상 탐지해서 검증된 것들로 잘 공격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조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부에 잠그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정책적 이슈로 다뤘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되게 있어왔던 기술인 건 분명한데요. 기술의 속도가 그 패러다임을 달리할 만큼 빨라요. 인공지능 기술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기술들에 대한 트렌드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함께 전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방어적 측면, 인공지능 보안이라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보안과는 완전 패러다임이 틀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AI 보안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 보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육군본부, 방사청,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 문명의 발달은 AI를 접목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정확해지고 편리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고 우리 그런 논의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게 법적, 제도적, 그다음에 예산적 뒷받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K방산, 4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만이 아니라 국방부 그리고 국방 쪽에 기여하는 각 기관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을 만든다든가 여기에서 인재 양성된 인원들을 각 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K방산 4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안보 환경이 AI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AI를 활용한 군사력 고도화와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